책임으로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본인들은 어쨌든 간에 그 언론 매체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언론 매체일 때 언론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갖다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가도기적으로도 뭔가 이 뉴스 제공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이 그게 뭐 쉽지 않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논의는 시작되더라도 그 자체가 그 쉽지 않을 건데 그 과정에서라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어떤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방향이 맞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상당히 많은 포털, 그러니까 그 플랫폼 사업자들한테 구글을 포함해서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공이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구글의 독과점 문제도 하나를 보고 있고 지금까지는 그 미국 유럽하고는 다르게 미국은 이를테면 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 강하게 이 컨텐츠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중립적이다. 망 중립성 논의하고도 약간 연결이 돼 있는데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는 이 내용이 허위 정보일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논의들이 시작이 됐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크게 보면은 이제 구글세부터 해가지고 이제 조세제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좀 사회적 규제, 이런 허위 정보, 뭐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을 전달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플랫폼 사업자한테 의무를 지우는 거.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혐오 표현이긴 하지만은 네트워크 집행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독일에. 이런데 이거 한 600억 정도의 24시간 내에 명백하게 혐오 표현이거나 문제가 있는 거를 삭제를 하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600억 최대 600억까지의 이제 과징금을 부여하는 뭐 560억 유로인가 그럴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되고 뭐 시행이 되고 있고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포털 같은 경우에는 예,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을 면피하는 방식으로 중립성에 문제가 있어? 그럼 위원회 만들어줄게. 위원회에서 논의해. 지금 편집권 이게 뭐 논란이 된다고? 그럼 우리 AI가 할게. 이런 식으로 모든 거에 대해서 빠져나가기 식으로 지금 해왔는데 지금 시사인 아까 전에 시사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시사인에서 조사를 하는데 가장 신뢰하는 언론 1위가 미디어 1위가 유튜브였습니다. 신뢰하는 언론 1위가 유튜브, 2위가 네이버, 3위가 KBS, 4위가 JTBC였어요. 이미 유튜브, 네이버는 그냥 언론이에요. 그 가장 신뢰하는 언론이라고 물어봤거든요. 심지어 시사인이. 지금 그렇게 지금 시장이 형성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들을 어떻게 사회적 돈만 버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지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할 필요가 있고 유튜브는 유튜브대로의 이제 방식이 필요한 거죠. 여기는 완벽하게 개인 미디어의 성향이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혐오 표현, 가짜 뉴스, 허위 정보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하고 책임을 지을 것인가의 문제. 이거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도 있으니까 상당히 신중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들에 대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는 거 언론사를 중개 대행사잖아요, 사실상. 이 중개 대행업을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책임을 지울 것인가 좀 논의를 해봐야 할 때가 되는 거죠. 이게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인가? 이 자체가 중개 대행을 하는 것이 전 세계에 아무도 없는 이 제도를 유지하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관계자들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데 전 세계에서 다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전 세계에서 다 하고 있는 건 거짓말입니다. 네이버 측 들어오라고 하세요. 농담이고요. 네이버 측의 증거를 전 세계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증거를.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구글이 이를테면은 뭐 이렇게 모바일 보면은 뉴스 추천 같은 거 해주긴 해요. 몇 개 띄웁니다. 몇 개. 네이버처럼 이렇게 뭐 하루에 네이버에서 인링크가 한 3만 개 정도, 2만 4천 개인가 나오고요. 아웃링크가 한 3만 2천 개 나오는 게 2018년 통계거든요. 하루에 5만 개에서 6만 개의 뉴스를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생산하는 데는 전 세계에서 네이버밖에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는 데는 네이버밖에 없어요. 네이버와 다음 정확하게는 예. 그리고 좀 전에 그 언론 신뢰도가 포탈 때문에 생긴다. 이게 전적으로 100%는 아니지만 저는 상당 부분 포탈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가 저하된 이유가 이렇게 그 말하자면은 허위 정보 부분들이 그대로 노출되고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면서 언론 개혁 차원에서 지금
법안이 그 말하자면 가짜뉴스 방지법 뭐 이런 부분인데 언론 단체에서는 명예훼손에 해당되고 이거는 그 이 기자의 권리가 침해하는 거다. 언론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맞붙고 있어요. 이게. 예, 예. 그런데 실제로 이 언론사 자체에서도 언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 좀 획기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뭐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국어 저널리즘의 품질이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문제가 하나의 큰 축이 있고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짜뉴스 뭐 요즘은 이제 가짜뉴스라고 안 하고 허위 정보 뭐 관련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하는 법안에 대해서 크게 두 축이 있는데 일단은 한국의 저널리즘 오보 비율이라든지 뭐 특히 악의적 오보 이런 거 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뭐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거는 이 법안들을 통해서 해소가 될지는 의문이에요. 의문인데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다만 그게 언론에 대한 언론만을 위한 징벌적 그러니까 그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게 안이 있는데 그거는 언론만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라고 지금 나온 거고 법무부안은 여러 기업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하는데 언론도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하고 지금 언론 단체에서는 상당히 뭐 신문협회, 한국 언론 기자협회도 반대하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도입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사실은 한국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 여론조사했는데 80%가 국민이 동의한다고 그랬어요.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 한국 언론이 이 정도로 신뢰를 잃기까지는 무엇을 했는지 자성을 해보고 사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되면은 언론 다 망한다라고 하지만은 여러 그동안에 뭐 이제 법원까지 가서 판례들을 보면은 500만 원 뭐 이래요. 맨 평균이 뭐 300만 원 이럽니다. 무슨 뭐 외국처럼 그 뭐 300억 무슨 500억 이렇게 난 판례도 없고요. 굉장히 언론에 우호적으로 나기 때문에 그거에 3배 5배 이게 무슨 뭐 언론사가 망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조차 저는 좀 너무 과다하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예전에 김영란법을 저는 좀 떠올리게 돼요. 김영란법을 도입을 하면은 언론사들 다 망한다. 취재 자유가 제한된다. 밥 먹은 거 다 처벌할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언론이 그리고 왜 들어가느냐 거기에.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깨끗해졌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상당히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을 것이고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원하고 언론에 불신이 있다라면은 충분히 도입을 검토해봐야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하고 가짜뉴스 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위정보 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는 좀 위험한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은 그거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형법이나 사이버 뭐 명예훼손법 이런 걸로 다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별도로 가짜 뉴스를 처벌하는 나라들이 몇 군데가 있기는 있어요. 뭐 허위 정보를 처벌하는 별도로. 근데 뭐가 가짜 뉴스고 뭐가 허위 정보냐, 어떻게 그거를 명확하게 더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학자들끼리도 굉장히 논의와 이견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예전에 이제 박광원 의원 안이나 이런 안들이 보면은 내용들이 상당히 조금 이를테면은 이렇죠 뭐 정정보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보도를 하라고 놨는데 그거를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가짜뉴스다. 뭐 이런 가짜뉴스는 아니고 뭐 그거가 이제 허위 정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몇몇 법으로 이제 규정을 해놨는데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존의 법 내에서 처벌을 좀 형량을 높이는 방안이 오히려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뭐 허위 정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도의 입법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가 작년에 4월달에 가짜뉴스 처벌법을 재작년이군요. 4월달에 만들었다가 8월달에 폐지를 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왜 그랬냐면은 이게 이제 야당 탄압법이다. 야당이 반발을 하기도 했고 심지어 유튜브에서 한 개인이 이런 거를 올렸어요. 자기네 집 근처에서 총기 소리가 들렸는데 경찰이 1시간 만에 출동을 했다. 근데 실제는 15분인가 20분 만에 출동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느끼기에는 1시간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았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왜 경찰이 1시간 만에 15분 만에 왔는데 왜 1시간이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이런 과잉 입법에, 그러니까 과잉 처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정말로 가짜뉴스에 해당되느냐 이런 논란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두 가지는 저는 그렇게 보고 이게 기존의 그 아까 말한 대로 처음에 포털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초창기에 뉴스 그 서비스를 안 했잖아요. 예. 이게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지금 이제 뉴스 공급하는 걸 갖다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구글식으로 그냥 이렇게 그 아웃링크 검색만 되게 그러면은 이제 뭐 알고리즘에 의한 뭐 학점편 이런 것들은 다 해소되는 거죠 이게. 네. 예,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무슨 먼저 포탈이 어떤 식으로 가는 방향이 좀 바람직한 방향인지. 일단은 뭐 이제 실현 가능성과 예, 예. 제외를 하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아예 뉴스 카테고리가 없는 게 맞다. 그래서 검색을 해서 그러니까 구글 방식이죠. 구글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그거를 법으로서 강제하기는 힘들 거예요. 지금 법으로서 강제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원욱 의원이나 몇몇 학자들이 주장을 하듯이 아웃링크 방식으로 그렇다라고 하면은 기존에처럼 뉴스 편집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하더라도 그거가 네이버 안에서 모든 걸 소비하는 게 아니라 아웃링크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탈률이 네이버는 가두리 양식장에서 네이버 안에서 해야 되는데 아웃링크로 가면은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꺼려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고 예전에 한 번은 아웃링크를 도입을 했는데 언론사들이 그거를 가지고 엄청나게 어뷰징을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인링크로 돌렸어요 예전에. 근데 그거는 네이버 측의 주장이고 언론사들의 주장은 조금 다릅니다만 어쨌든 지금 방식으로 이 안에서 뭐 네이버가 편집하는 대로 다 이렇게 우리가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은 일단은 어떤 국민들을 위해서나 어떤 공론장을 위해서 옳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는 아예 구글 방식으로 없애버려라. 뉴스 서비스를 하지 말아라. 하더라도 아주 기초적인 방식만 하라. 아니면은 두 번째는 지금보다 좀 약화된 방식으로 뉴스 서비스를 하는데 모든 거를 아웃링크 방식으로 해라. 라고 이제 하는 게 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그렇게 그냥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그 네이버 측에서는 자기는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 구글식으로. 그런데 이 이른바 메이저들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게 딱 면피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네이버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은 위원회 만들고 다른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당장 이제 언론사들은 뭐 5억에서 뭐 1억에서 5억 뭐 10억씩 이제 받아요. 월 뭐 네이버 측으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그거 지금 당장 끊어진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좀 꺼려하는 것도 있고 나는 빠졌는데 다른 언론사들은 다 그대로 남는다라고 하면 나만 손해잖아. 이게 죄수의 딜레마거든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모두가 다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가장 대한민국에서 힘이 센 포털이 그냥 결정을 할 문제예요. 남을 가지고 언론사들이 원하니까 우리가 간다? 언론사들은 아주 모두가 만약에 다 빠진다라고 하면은 아마 다 빠진다고 할 겁니다. 예, 지금 그런 죄수의 딜레마 때문에 그렇게 말을 못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면필이 본인들 핑계라고 봅니다. 저는 그 네이버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해왔고 네이버는.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네이버에서도 어떤 상당한 정도 변화를 갖다가 아까 유튜브 문제도 있었고 상당한 정도의 변화를 갖다가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예. 우리 대표님이 보기에는 좀 네이버 자체에서는 어떤 변화를 지금 이제 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소위 말해서 아재들이 보는 네이버예요. 예. 저도 아재고 뭐 이제 뭐 50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재들이 보는 네이버인데 이거를 탈피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이버 자체의 생존 전략으로 사실은 이거를 하는 거지 뉴스 서비스나 저널리즘의 책무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네이버는 상당한 변화를 준다라는 게 아까 전에 한성숙 대표가 얘기했던 뭐 이를테면 구독 서비스를 하겠다. 네이버 안에서 구독 서비스를 하겠다. 뭐 이런 유의 거예요. 근데 혁신을 위해서라면은 저는 과감하게 네이버 측에도 제안을 하는 게 뉴스 서비스 없애고 정말로 본연으로 초심으로 돌아가라. 네이버에 뉴스 안주하다가 지금 이지영이 됐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이버는 수익을 최대화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레토릭 정치적 수사에 저는 넘어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랑 기업을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가 뉴스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좀 비판적으로 보는 것뿐이에요. 네이버는 다른 방식으로 네이버 쇼핑에서 돈 벌면 됩니다. 네이버 쇼핑에서 돈 벌면 되고 다른 거에서 돈 벌면 되지 뉴스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사실상 국내 최대 언론사 여론의 70%를 좌지우지하는 언론사면서 모든 책임은 다 빠져나가고
모든 사회적 어떤 여론 악화나 뭐 양극화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은 안 지려고 하면서 지금 돈만 벌려고 하는 이런 행태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뉴스 네이버에서 부인하지만 예를 들면은 그 뉴스가 실제로 다른 이 비즈니스의 그 수익에 예. 향상에 고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뉴스를 버리기 또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뉴스를 보려고 유입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뭐 서비스도 가고 뭐 이렇게 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이제 그런 거죠. 어려운 거죠. 자기들도 딜레마겠네. 근데 기본적으로 구글이 성장해온 방식을 우리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구글은 뉴스 서비스 안 하고 성장했잖아요. 구글은 이를테면 끊임없이 인수합병과 혁신을 통해서 지금 구글은 자율주행 자동차도 만듭니다. 예를 들면은 뭐 다 해요. 이를테면은 왜 앞으로 이를테면은 이런 것들이 뉴스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기본적으로 사회 혁신 모든 것들은 사실 다 디지털화돼 있고 이런 것들로 혁신 기업으로 지금 거듭나야 되는데 네이버 자체가 지금 이런 거 뉴스 서비스를 붙들고 앉아 있는 게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엉뚱한 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이버는 뭘 해야 되느냐 스스로 지금 자문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뉴스를 가지고 지금 복닥복닥 할 때가 아니에요. 구글 글로벌 사업자 뭐 구글하고 비대칭 규제만 얘기를 하시는데 혁신을 위해서 지금 최근 10년간 뭘 했는지 구글이 지금까지 해놓은 혁신과 비교했을 때 뭘 했는지 스스로 좀 반성을 하고 자성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뭘 했습니까? 10년 동안 네이버가.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우리 김윤 대표께서는 뉴스탑이라고 예. 또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실정도 잘 알고 계실 건데 과연 지금 이 대목에서 예. 언론 매체들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 아까 말한 신뢰도 저하고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이 경적인 생태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진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효과가 나기 어려운 자기 독자를 갖다가 지금 이제 구축하지 못하는 그렇죠. 이런 예. 상황인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예.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큰 매체들은 큰 매체대로, 작은 매체들은 작은 매체대로 지금 어떤 전략들을 세우고 있어요. 최근에 한겨레가 그 선언을 한 게 있는데 사실상 종이신문 버리고 10만 구독 회원을 디지털 구독 회원이죠. 목표로 하겠다라고 한 건데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특히 이제 영미권의 어떤 뉴스 서비스 회사들의 흐름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구독 경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원래 언론이란 거는 처음에 구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독으로 시작을 해서 이게 예전에 르네상스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내가 이런 저술들을 써줄 텐데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당신들이 나를 후원해 주시오. 그럼 내가 이제 얼마 있어서 이걸 써주겠소로 해가지고 서브스크립션이 밑에다가 스크립트가 이제 서명하다거든요. 밑에다가 서명을 한다. 구독이 서브스크립션이잖아요. 그래서 이 서명을 해서 배설을 한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서브스크립션이. 그래서 구독이라는 게.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신뢰, 이 컨텐츠 제작자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돈 받고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엉망진창인 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구독 경제라는 게 점차 이제 뭐 저널리즘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른 쪽에도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뉴욕타임스나 이런 데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올리고 있고 근데 그거는 독자들, 시청자들과의 강한 유대감, 신뢰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게 말씀드렸듯이 포털의 존재 때문에 안 됩니다. 아무도 96%는 네이버에 가서 보는데 우리가 그거를 왜 하고 있어요? 지금 구독 그거를. 그러니까 먼저 제가 그래서 포털을 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저널리즘의 품질을 위해서라도 그러면은 그렇게 노블하 기사만 쓰는 게 아니죠. 우리 홈페이지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네이버 뭐 이를테면 조선일보 홈페이지 가보면은 노블하 기사 안 썼습니다. 일면 톱으로 뭐 예를 들면은 진중권 기사 일면에 안 쓰잖아요. 메인 화면에. 근데 네이버엔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중 전략을 쓰고 있는데 품질이 훨씬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좋아질 것이다. 개선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독 경제로 가게 되고 이제 하게 되면 그래서 큰 매체들도 이제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작은 매체들은 오히려 굉장히 저희 같이 뉴스톱 같이 뭐 폴리뉴스 같은 중견기업은 또 중견기업대로의 전략들이 있어야 되지만 어찌됐든 이제 굉장히 소수의 뭐 한 100명 뭐 200명만 이 구독자를 모아도
예를 들면은 상당히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이 기자도 개인 브랜드화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큰 흐름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언론사를 보고 했다라면 이제는 그 언론사 플러스 개개인 기자 개개인도 지금 보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요즘 전면에 내세우는 거고, 외국에서도 그런 흐름들이 있다라면은 이제는 언론사들도 이 기자 개개인을 어떻게 키우면서 같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전략적인 고민들이 지금 있어야 된다는 거, 스타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CBS의 김현정 빼놓고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김현정 하나를 가지고, 물론 뭐 변상욱 예전에 있었겠지만은 김현정 하나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파생 효과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뭔가 언론사를 대표하는 거를 키우면서 보상도 해주면서 그 사람들 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들을 좀 수정을 하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아주 큰 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독 경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실제로 그게 포탈의 존재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그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게 해외 언론들은 다 가고 있고요. 국내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어쨌든 서서히 네이버가 손을 빼고 있어요. 네이버가 뉴스에서 손을 떼고 있는 징후들이 뭐 일면에서 없앤다라든지 뭐 이런저런 있거든요. 다만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네이버도 속도 조절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결국은 네이버 없는 언론은 네이버 없는 세상에 대해서 준비를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저는 한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뉴스에서 사실상 손을 떼는 거를 10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그거를 지금 준비 안 하면은 뒤처질 거예요. 네. 다음 카카오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기들 이야기로는 뉴스 편집에서는 지금 오히려 카카오가 더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본인들은 뉴스에 대해서는 뭐 큰 비중을 안 둔다. 이렇게 그 네이버는 어쨌든 간에 그걸 어떻게 변화하고 하려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고 하고 있는 반면에 카카오 관계자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예. 자기들만 그냥 지금 있는 대로 그냥 가는 거지 이게 대해서 뭐 인력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전략적으로 고민을 하고 뭐 정책이나 실제 그러니까 이런 걸 안 한다 그러더라고. 일단은 다음 카카오는 네이버의 우산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두드려 맞는 거는 다 네이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부담감이 덜해요. 일단 첫 번째는 뭐만 하면은 네이버 들어와 이렇게 국회에서 네이버 들어와 이렇게 하지, 다음 카카오도 그냥 덤으로 따라 들어가는 거지 딱히 이렇게 두드려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다음 카카오도 명확해요. 이게 우리를 앞으로 먹여 살릴 산업이 아니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뉴스가. 그래서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이걸로 때문에 유입 효과가 있으니까 그냥 유지만 하자. 유지만 하고 천천히 이제 출구 전략을 하자, 이런 전략이에요. 그래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거기에는 뭐 네이버보다 사실은 더 관심이 없습니다. 네이버보다 더 관심이 없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진보 성향, 보수 성향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다음에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뭐 소위 본인을 진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냥 충성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뭘 별로 안 해도, 열심히 안 해도 그냥 기본적으로 독자가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다음 먹거리는 다른 데서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 어쨌든 간에 그 이용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보는 이용자들이 중요한데 그 뭐 우리나라 인터넷 강국되는데도 우리 문화적 속성이 크게 기여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포탈 중심 되는 부분에도 인터넷 강국이다 보니까 그래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또 이용자들의 좀 문화적 속성도 연유되지 않나, 맞습니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을 하신다면.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 언론 저널리즘 생태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언론을 많이 꾸짖죠.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면피를 할 생각도 없고, 뭐 언론이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데, 이용자들은 그럼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이를테면은 언론에서 좋은 기획 기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한 달 동안 쓰고 막 기획 기사들 있는데 아무도 안 봐요. 아무도 안 봅니다. 예, 그리고 노브라 기사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이용자들은 정말 책임이 없는가라는 거 하나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전 세계에서 가장 편향적인 뉴스를 소비하는 나라예요. 아까 앞에는 필리핀과, 그러니까 터키, 필리핀, 멕시코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것인가? 뭐 정상 비정상 나누기보다는 바람직하진 저는 않다라고 봅니다. 굉장히
편향적인 거는 이제 좀 정밀하게 연구를 해볼 필요는 있어요. 언론이 편향적이어서 언론 소비자들이 편향적이 된 것인지, 소비자들이 거기에 그러니까 언론이 맞춰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선후 관계를 볼 필요가 있지만은 지금 내 생각과 다르면 다 기레기입니다. 지금 언론에 대해서 강하게 뭐 문제 지적을 받을 필요는 있지만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지지하는 정치적인 정당과 의견이 다른 걸 내면은 다 기레기고 다 적폐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거가 오히려 지금 이런 언론 환경을 저널리즘 생태계를 더 악화시키는 건 아닌지 우리 우리 독자들 국민들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